연습을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마 노래 연습들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다 보면 노래가 확 느는 사람이 있고 연습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제자리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떻게 연습을 하길래 어떤 사람은 확 노래가 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실력이 제자리인지 그걸 알아야 실력이 늘 수 있겠죠? 오늘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노래가 잘 늘지 않는,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노래가 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그 옛날에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책상에 앉아서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정말 잘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지혜롭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소리만 낸다고 이게 느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 목소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은 오래 이렇게 무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목이 쉬거나 목이 피로해지거나 목이 상합니다. 그래서 점점 목이 안 좋아지는 이제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대뽀로 무작정 연습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 않는다면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혹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보통 이렇게 노래가 잘 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소리 나는 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떠한 의도나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 없이 그냥 소리가 나는 대로 냅니다.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계속 그 안 되는 방법 가지고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목이 아프고 연습을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마 이런 분들은 내 노래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녹음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내 노래를 녹음해서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연결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불러야겠다는 의도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와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내가 지금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부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상태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불러야겠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겠다, 어떻게 불러야지 하는 의도도 없고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소리만 내고 있다. 이런 연습을 계속 오랜 시간 하고 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아마 계속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연습하는 걸까요? 실력이 느는 연습. 우리 시간도 아껴야 되고 목소리도 아껴야 되고 체력도 아껴야 되고 우리는 돈도 아껴야 되고 지금 낭비할 수 없잖아요. 이왕 노래 잘하고 싶은 거 빨리빨리 실력이 늘어야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 상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녹음을 해보거나 영상을 찍어보는 게 방법이겠죠? 내가 내 노래를 듣고 내가 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잘 봐줄 수 있는, 노래를 잘 봐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내가 내 노래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문제가 파악이 된다면 스스로 셀프로 파악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좀 전문가분들에게 내 노래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상태가 어떤 것 같냐 이렇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시급하게 고쳐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겠죠. 이 시급한 문제의 파악은 어떻게 하시냐면 노래를 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노래를 잘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 나는 오디션을 볼 거야.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나는 만약에 실용음악 입시를 할 거야.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문제점을 파악. 아니면 나는 뮤지컬을 할 거야. 그럼 또 이게 목적이 달라지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뭐 나는 그냥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이렇게 성가대 에이스로서 내가 찬양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혹은 나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방에서 나는 굉장한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맞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그 시급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다들 문제가 다릅니다. 발성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발성도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목, 턱 이런 목 주변 근육에 릴렉스, 이완이 시급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너무 이완이 다 돼버려서 힘을 좀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발성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발성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오디션을 본다든지 실용음악 입시를 한다든지 이런 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발성도 발성인데 좀 더 테크닉적인 부분들도 많이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노래를 불러버리면 아무런 그런 이제 오디션을 뽑거나 입시에서 학생을 뽑는 이렇게 뽑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특색과 아이덴티티가 없는 노래를 부르면 절대로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성만 볼 게 아니라 테크닉적인 이런 창법적인 기술들, 바이브레이션, 밴딩, 뭐 이렇게 소리를 꺾는 멜리스마나 리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볼륨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 발음도, 그다음에 끄듬의 아이덴티티를 넣어주는 거, 그리고 소리를 약간 리듬을 이용해서 좀 들어주는 거, 내려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성은 모든 게 완벽한데 이런 게 또 지금 시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연습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연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진짜 연습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어떤 시급한 문제를 나는 호흡이 문제고 성구전환이 문제고 그다음에 창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브레이션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볼륨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끄듬에서 약간 항상 흐지부지하게 끝난다. 이런 문제들이 파악이 됐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해결을 하는 게 연습인 거죠. 연습을 하실 때는 연습할 곡을 정하시고 연습을 하시는데 그 곡을 이제 다른 사람들, 노래를 정말 잘하는 다른 사람들이 부른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적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연습에도 조금 단계를 쪼갤 수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발성이 문제다. 이러면 좀 기본기 발성 훈련을 추가해서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노래 연습실에 와서 노래를 연습하는 것 외에 운동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호흡 운동이라든지 발성에 관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연습이라기보다는 훈련에 가까워요. 약간 운동선수처럼. 그래서 발성 훈련은 이렇게 따로 생각해서 더 시간을 쏟아주셔야 되고요. 노래를 연습할 때는 내가 이 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의도를 설정합니다. 전략을 짜는 거죠. 이 전략을 짤 때 이제 내가 부족했던 문제점 있잖아요. 볼륨 조절이 잘 안 됐다면 볼륨 조절을
이 글자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속도로 커지고 어느 속도로 줄어들 것인가 라든지, 발음적인 것도 내가 어떤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강조하고 여기는 약간 흘려주면서 내 아이덴티티를 실어줄 것인가, 이런 전략을 찬찬히 짜줍니다. 그리고 노래를 이제 그 입력을 시키면 출력이 돼야겠죠. 출력이 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마 출력을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면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와우, 엉망진창인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엉망진창이어도 이게 다 연습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잘 표현될 수 있게 연습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항상 이런 연습의 종착지는 자연스러움과 듣기 좋음이에요. 자연스럽게 들려야 되고,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좋다 라고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셀프로 일단은 연습할 때 파악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내가 들었을 땐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땐 어떨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겁니다. 연습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들려줄 때는 녹음한 거나 영상 찍은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거나 들려줘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직접 그 사람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로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는 사실 발성이 좋다고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프로 가수분들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 본인의 색깔, 본인의 창법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오랜 시간을 쏟아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냥 소리만 이렇게 좋은 발성으로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소리만 낸다고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노래를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뮤지컬을 한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죠. 뮤지컬은 나의 창법의 아이덴티티보다는 전달력과 이 2-3시간 공연을 해낼 수 있는 이 지구력과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탄탄한 발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오디션이나 실용음악 입시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면 내 아이덴티티, 내 색깔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쏟아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녹음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도 불러보고 저런 식으로도 불러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듣기 어때? 야, 이렇게 해봤는데 듣기 어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보면서 내 색깔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연습할 때 그냥 무작정 소리 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항상 연습은 의도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연습하는 건 없어요. 그냥 소리 내는 건 없어요. 오늘 연습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연습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 1시간 연습실에서 내가 반드시 얻어갈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연습하셔서 실력이 쭉쭉 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습 화이팅 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연습 화이팅!